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행복한 가족을 위한 디지털 레시피라고 하는 5회 연속 강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인터넷을 쓰게 되면서 편리한 것도 많아졌지만 부모님들의 걱정도 많아졌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새로운 사실은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행복한 가족을 위한 디지털 레시피 행가래. 가족의 행복을 요리하는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북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이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게임이나 아이들이 하고 있는 SNS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저와 함께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 우리 아이들을 나타내는 몇 가지 이제 키워드들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아이들 입고 있는 옷이 뭔지 아시죠? 이게 굉장히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뒤에 있는 학생들은 전부 이걸 입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특정 그룹의 아이들이 입는다는 걸 좀 알 수가 있는 그런 사진인데, 이 당시에 이제 좀 반에서 힘께나 쓰는 애들, 그리고 서열이 좀 높은 애들은 다 공유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그럼 우리 청소년들이 각자가 사실은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때고 독립심이 강해지는 때고, 그렇게 부모님하고는 자유를 위한 투쟁을 외치고 사는 애들인데, 왜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동질감 또는 서로에 대한 구속, 또래 관계의 압력 속에서 금방 순응하고 살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내 말은 안 듣는데 친구 말은 듣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억울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발 더 나가서요, 우리가 아이들과의 공감과 소통을 점점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또 하나의 키워드인데, 요거 한번 좀 해석해 보시겠습니까? 야, 지금 김천 앞에서 애들이 웬 찐찐버거 때리는 거 봤냐? 친구가 대답하기를, 알아. 안여대 주제에 노페 입고 설쳤다며. 지금 김밥 천국 앞에서 애들이 웬 찌질이 애들 때리는 거 봤니? 안경 쓰고 여드름 많은 돼지 주제에 노스 땡땡이 옷 입고 설쳤다면서? 이렇게 해석하셨나요? 부모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연구를 하신 언어학자들이. 그때 70% 이상의 부모님들이, 야, 지금 경북 김천역 앞에 애들이 햄버거 먹는 거 봤니?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찐찐버거는 사실 햄버거가 아니라요, 찐따, 찌질이, 버러지, 거지 같은 녀석의 약자입니다. 굉장히 다른 아이를 무시하는 말이에요. 전혀 다른 용도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적 소통이 어려운 거가 지금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키워드는 청소년들이 쓰는 은어, 약어, 줄임말, 이게 소통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 은어 사전을 편찬해서 그걸 온라인상에서 여러분 어머님들 쓰실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들어와서 찾아보거든요. 중학생 아드님이나 고등학생 따님이, 제가 아까 내 욕을 하고 나간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청소년들의 하위 문화, 그 특징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서브컬처란 말을 씁니다. 하위 문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회에서 특정 그룹이나 또는 특정 세대나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그런 분들만의 공유 문화를 우리가 하위 문화라고 하는데, 분명히 우리 청소년들은 하위 문화가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그 하위 문화의 연결성, 강도, 이런 것이 어른들의 하위 문화보다 훨씬 강합니다. 어른들은 사실은 비슷한 옷이나 비슷한 그런 화장이나 이런 걸 하시더라도 자기의 개성에 따라서 쉽게 바꾸고, 그걸 친구나 동료나 또는 선배나 후배가 뭐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바뀌었네 이러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그 그룹 내에서 옷이나 머리 모양이나 이런 걸 바꾸게 되면 배신자, 이렇게 배척당하기 쉽습니다. 그게 그럼 왜 그럴까? 왜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그런 하위 문화의 어떤 특정 유형에 지나치게 투사하고 집착할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청소년기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청소년기 반항의 독특한 표출 방식. 청소년 시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를 추구하고 독립을 추구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무엇로부터의 자유, 무엇로부터의 독립입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원하는 건. 맞습니다. 불행히도 부모로부터의 자유와 부모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독립투쟁하는 우리 아이와 압제 정권인 저희가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이의 입장에선 자유와 독립투쟁이지만 기성세대, 부모 세대 입장에선 그게 뭐가 되죠? 맞습니다. 반항이 됩니다. 반항이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엄마에 대한 배신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런 반항은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의 타고난 그 시기에 발달 과제를 이루려고 하는 기본적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반항으로 보기 때문에 아이랑 자꾸 부딪히지만 아이의 입장으로 조금만 돌아가서 보면 그건 자유와 독립을 위한 노력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입장에 서 있다가 아이 입장으로 딱 바꾸는 순간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 행동과 그 아이의 말들이.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들 같이 한 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 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항 때문에 생기는 갈등적 측면도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자유로움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소통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기 때 우리 이런 반항적 행동들이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 처음에 나타나면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자유롭게 공부 열심히 하겠어요, 엄마. 날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너무 좋죠, 우리는. 진짜야? 박수 쳐주잖아요. 그런 자유라면. 근데 불행히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자유와 독립의 투쟁은 우리가 거놓은 금지라고 하는 선을 넘어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교칙, 학칙, 가정 내의 규칙, 우리 집안의 문화적 규칙,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내가 깰 수 있는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성의 권위와 기성의 질서에 대한 반항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게 불합리해 보이는 첫 번째 모습이니까요. 근데 그 시기만 계속되면 끝없는 갈등만 일어나죠. 그렇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다행히. 청소년기가 중기를 넘어가서 후기쯤 들어가면, 그럼 청소년기 중기가 언제고 후기가 언제냐? 초기는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중기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말기는 그 후 대학교 2학년까지입니다. 중기 후반, 말기 초반이 되면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는 긍정적 자유와 독립에 대한 의지가 나타납니다. 이때부터는 자기가 사회적인 역할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건가, 내가 어떤 걸, 내 취향은 뭘 좋아하니까 엄마 거기에 대해서 나 신경 쓰게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열심히 할게요, 대신.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계속 아이랑 싸우는 걸까요? 아닙니다. 소통하면서 그 아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또 뭘 잘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청소년 아이들은 제가 좋아하는 것만 주장해요. 엄마, 난 음악이 좋아. 나는 랩이 좋아. 힙합이 좋아. 그래. 한번 해봐. 오케이. 내가 2, 3년 동안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누를 게 아니라 경험하게 하는 거. 경험하게 하려면 소통하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가 또래가 그렇게 하위 문화 속에 똘똘 뭉쳐있는 게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 중에 하나를 본다면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하위 문화가 왜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른들의 하위 문화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그거는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기 초기, 중기, 말기, 특히 초기, 중기 시기, 그 두 시기가 또래가 전부인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독립해서 그 다음에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친구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청소년기로 아이들이 발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공유한 하위 문화는 어떤 경험들보다 강렬하고 꼭 지켜야 되는, 그래서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춤을 추고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즐기는 겁니다. 동시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그 안에서 권력과 위계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때 맨날 같이 붙어 다니던 사총사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된 상황에서 한 명이 리더가 되고 한 명이 따라다니는 아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위계 질서를 받아들여야 그 그룹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아이가. 그거를 끝없이 거부하면 분명히 얘는 지금 따라다니듯 추종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아이인데 아니야, 내가 왜 추종을 해? 난 내가 리더인데 하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배척을 당하거나 이럴 위험성이 커집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집단 따돌림의 심리적, 사회적 다이나믹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친하게 지내던 아이들 사이에서 집단 따돌림이 생기는 거 잘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친했고 맨날 내가 떡볶이 해준 거 같이 먹었던 애들인데 어떻게 저 녀석이 내 아들을 배척을 할 수가 있지? 화나시잖아요. 화내실 게 아니라 그 이면을 봐야 됩니다. 이제 청소년 아이들의 또래 문화가 바뀐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런 수평적 문화에서 중고등학교 때 수직적 문화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사회적 적응 과정이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갈 사회는 불행히도 그렇게 평등적 관계에 갖는 인간관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간에 그런 위계가 생긴다고 해서 그걸 가슴 아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우리 아이가 적응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이해하려면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활동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건강한 어른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은 우리 아이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아이들이 한쪽 면만 보기 때문에 반대쪽, 옆쪽, 앞쪽을 못 보니까 다양한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그거를 건강한 어른이 소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극단적인 그런 하위 문화가 계속 극단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건강한 어른이 소통하면 많은 부분을 균형 잡힌 하위 문화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의 어른이 그게 담임교사가 됐던 체육 선생님이 됐던 아빠가 됐던 누가 됐던 한 명의 건강한 어른이 그 청소년 그룹과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으면 절대로 그 청소년 그룹은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런 어른이 되자는 거예요. 제 말씀은요. 바로 우리가 그런 건강한 어른이 돼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소통을 도와주고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을 주자는 겁니다. 청소년기 특별한 뇌발달의 특징.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아이들의 뇌발달, 특히 청소년기 뇌발달에 관한 내용들은 슬라이드 한 장이 연구 논문 한 150개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최근 뉴로사이언스, 뇌과학에서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청소년기의 뇌발달입니다. 청소년기에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길래 이 아이들이 이렇게 충동적인, 공격적인, 통제가 잘 되지 않는 중독 위험성이 높은, 심지어는 자살 위험성까지 높거든요.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의 뇌발달의 특징 뭐냐? 과잉생산, 가시치기, 그 두 단어입니다. 근데 과잉생산? 이건 무슨 뜻일까? 우리 인간 뇌의 특성인데 우리 인간의 뇌는 필요한 만큼 딱 만들어서 딱 쓰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일단 필요한 것보다 한 2배쯤 많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환경에 노출시킵니다. 환경 상호작용에 필요한 것들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가지치기를 해버리는 게 우리 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가지치기의 전제는 과잉생산이 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언제냐? 청소년 시기입니다. 특히 이 청소년 시기에는 사용하지 않는 네트워크들이 많이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청소년들에게 다면적인 시각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지, 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줘야 되는지, 왜 청소년들이 극단화되는 것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물학적 답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건 사라지는 시기이다. 어디서? 실제 뇌에서요. 그냥 개념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동물 실험, 침팬치 연구, 뇌 영상 연구 한 300여 편의 연구들을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럼 뇌는 왜 그렇게 작동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말이에요. 뇌가 정보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뇌가 정보 처리를 무한대 할 수 있으면 이런 짓을 안 할 거예요. 다 살려둘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우리 뇌가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감각적 정보, 생각, 감정, 여러 가지 직관들, 신체에서 또 올라오는 여러 가지 내부 장기의 경험들, 이런 걸 다 통합해서 분석하고 해석해야 되는데 그걸 관리할 만한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쓰지 않으면 엉뚱한 판단, 엉뚱한 직관, 잘못된 논리, 부정적 감정들에 휩싸이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경험하는지를 뇌가 매일매일 모니터링합니다. 아, 이 사람은 주로 책을 많이 읽는구나. 오케이. 책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게 이 사람 특징이구나. 살려놔야 돼. 아, 이 사람은 책 전혀 안 읽고 맨날 볼만 차네. 오케이, 볼 차는 거 살려줄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프린시플이.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 게임에 집착하는 거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균형 감각을 심어줘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이제? 실제로 게임 과몰입 상태에 있는 아이들과 게임 경험이 없는 아이들을 비교해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시지각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와 관련된 뇌나 운동 조절 능력, 정보 통합 능력의 뇌가 훨씬 더 발달해 있어요. 대신에 주의 집중, 정서 공감, 사회성 발달 이런 거에 대한 뇌는 위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기 때 그렇게 이제 확 가지치기가 일어나는 때예요.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성인이 되는가 하는 과정을 사실 청소년기의 그 아이의 경험들을 통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소년기 때 필요 없는 부분들이 이렇게 마구 잘려나가다 보니까 불안정한 뇌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뇌의 전두엽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일까요? 상황에 대한 통찰력, 부정적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충동 조절, 결과, 자기가 하는 행동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능력. 그거를 하는 게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의 부위들의 역동적 변화가 바로 청소년기 때 일어난다. 아, 숨 막혀. 끼어있는 청소년들. 그런데 이 역동적 변화가 일어나는 하필 그 시기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몸이 확 달라져요, 문제는. 몸이 달라지는 거 한번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이거는 내분비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고 인간 휴먼 데이터인데 보세요. 이게 나이고요. 이쪽이 남성 호르몬 레벨이에요. 10대 초반까지는요. 불과 그냥 5 정도 됩니다. 5. 보세요. 근데 10대 초반 중반이 지나가면 갑자기 24가 돼요. 기울기를 보세요. 기울기. 이거 올라갈 만한 기울기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거 적응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요. 이러한 신체적 성장의 급격한 변화를 감당해야 되는 시기에 하필이면 정서 조절, 충동 조절, 주의력 조절과 관련된 중추가 다이나믹하게 변하니 우리 아이 입장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조절 능력은 떨어져 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두엽의 기능적 저하가 옵니다. 일시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가지치기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동안에. 근데 그게 완성이 돼서 이제 어른 수준까지 완성이 되면 효율화가 좋아지기 때문에 충동 조절, 감정 조절, 사회적 적응, 결과에 대한 예측 능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게 바로 고등학생 때예요.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좀 나아져요. 특히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쯤 되면 조절 능력이 상당히 생깁니다. 반면에 문제는 이런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예민성이 크게 증가되기 때문에 계속 조절을 해야 되는 자극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양쪽에 끼어 있는 상태처럼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청소년들은. 계속해서 올라오는 신체적 욕구들, 성욕, 공격성, 분노, 이런 부정적 감정들과 성적 욕망들, 신체적 욕망들이 굉장히 강해지고요. 예민해지고 동시에. 근데 그걸 컨트롤해야 되는 전전두엽의 조절 기능은 취약한 상태에 끼어 있는 아이가 제 눈앞에 보여요. 우리 부모님도
부모님의 아이를 그렇게 좀 봐주세요. 어려운 상태에 있는 아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게 되면 그 아이를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아, 도와줘야 되겠구나, 얘를. 행복한 가족을 위한 디지털 레시피 행가래. 남은 이야기가 2강에서 계속됩니다.